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언젠가는 나도 5억이라는 목돈을 꼭 만들고 말겠어. 하지만 막상 닥치면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고 막막하게 느껴지죠? 특히나 2025년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5억 모으기는 더더욱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오늘은 제가 5억 만들기를 위한 현실적인 시나리오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마인드셋이에요. 돈을 모으는 과정은 마치 운동과 같아서 끈기와 노력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아시나요? 부자들은 문제가 생겨도 도망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꿔 자신의 그릇을 키웁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에 벌벌 떨던 우리가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 원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문제는 큰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았던 거고 그 문제를 통해 우리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단단한 갓바를 장착하고 함께 5억 모으기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짠테크 고수의 전략적 저축과 투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20대, 30대 초반 직장인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목표는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에요. 26세에 2억 6천만 원을 모은 짠테크 고수처럼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선저축 후 지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절반을 먼저 저축 계좌로 옮기는 자동 이체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한 달을 살아보는 거죠. 처음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 루틴이 자리 잡히면 여러분의 통장은 차곡차곡 쌓여갈 겁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소비 다이어트도 필수예요. 매일 마시는 커피값을 줄이거나 구독 서비스 중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외식 대신 집밥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출을 절약할 수 있어요. 알뜰폰 요금제나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해 고정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모은 종잣돈은 현명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2025년 경제 전망을 보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단순히 예금만으로는 5억을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추천해요. 하지만 무작정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우선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ETF 상장지수 펀드나 배당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이 좋아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장기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리고 꾸준히 재테크 지식을 습득하며 자신의 투자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 자금도 꼭 확보해두세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투잡과 부업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가치 투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수입만으로는 5억이라는 목표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지금의 월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온라인 프리랜스 플랫폼 업워크, 프리랜서, 파이버, 크몽, 숨고 등을 활용해 자신의 특기와 재능을 살려 추가 수입을 얻는 것은 어떨까요?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활용해서 블로그, 글쓰기, 영상 편집, 번역, 디자인 등 다양한 부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쏠쏠한 부수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존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연봉 협상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직을 통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득은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AI, 로봇, 기후변화, 관련 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자산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또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도권 소형 아파트와 같이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 전략을 추천합니다. 갭 투자를 활용하면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고 기존 자산을 점검해서 수익을 실현한 후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물론 단기적 고수익을 노리는 테마주나 코인,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꾸준한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당장 5억을 만들겠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분산 투자는 장기 투자의 핵심이에요.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채권,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리츠아리아이티스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일정 부분 보유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전략이에요. 18세 자녀들에게 일찍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미리 연금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주택청약저축은 꾸준히 가입하여 나중에 아파트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나중에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한 보험 리밸런싱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자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해요. 첫째, 시간이라는 무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서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미리 세워두세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것처럼 말이죠.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5억이라는 목표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잖아요. 매일 정해진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입니다. JYP 박진영 씨도